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선물 추천 안 하셔서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전 영상부터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요, 시장이 좋아도 시장이 안 좋아도 항상 안전하게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XRP 중요 내용과 함께 이런 원칙 매매의 중요성들 설명 같이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가 다시 한번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순하게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지금은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언가가 시장 안에서 숫자들 속에서 바뀌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가지고 고래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거래소 안으로 XRP 물량들이 빠르게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변곡점, 즉 방향이 갈리는 시점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지금 XRP가 구조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숫자 기반으로서 차분하게 정리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해서 흔들리는 분들, 지금이라도 따라붙을까 고민 중인 분들, 이번 영상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시면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감이 잡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XRP 온체인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신호만 뽑아서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숫자들을 보시면요, 지금 시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그리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감이 딱 바로 오실 겁니다. 첫 번째는 거래소 예치량인데요. 현재 바이낸스에 쌓여있는 XRP 물량이 무려 29.6억 개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단순하게 많은 건 아니에요. 직전 고점 바로 직전에 딱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갑작스럽게 XRP 분위기 좋으면서 4,900원, 5,000원 돌파하면서 상승할 것 같다가 그 이후로 고점 대비 20% 가까이 조정이 나왔었죠. 이 얘기는 뭐냐? 누군가가 XRP를 다시 거래소로 보내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거래하려고, 즉 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익절 물량이 한 방에 몰릴 수가 있다, 즉 가격 조정의 신호로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고래들의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1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트랜잭션이 확 늘어났어요. 3개월 중 최고 수준인 거고, 이걸 딱 보면은 고래들이 이거 팔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웨일 플로우 지표를 보면요, 고래들이 거래는 많이 했는데 보유량 자체가 오히려 크게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일부는 익절을 하면서 일부는 여전히 물량을 축적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고래들 사이에서도 불확실한 시장을 나가려는 쪽, 그리고 오히려 기회로 보고 고점에 추격 매수하는 쪽, 이 두 가지 심리가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순한 매도가 아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도 단순한 매수가 아니에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진짜 갈림길에 있다는 50대 50 신호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활성 주소수, 정확히 말하면은 리시빙 어드레시스인데요. 이 수치가 진짜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7월 초만 해도 하루에 4만 개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하루에 60만 개, 무려 1300% 이상 폭증한 상태고요. 처음 보면 이거 완전 상승 신호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XRP를 엄청 받기 시작을 했다 보니까 여기서 진짜 살짝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요, 이 주소 증가 자체가 에어드랍을 노리고 지갑을 쪼개는 행위라거나 마케팅성, 유동성 공급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숫자만 보고 XRP 수요 폭증이네 이러고 들어가기보다는요, 진짜 유저가 유입이 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마케팅의 유입인 건지 반드시 구분해서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숫자만 봐도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XRP 시장은 오를지 내릴지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이런 싸움이라는 거. 고래, 거래소, 지갑 각기 다른 방식으로서 움직이고 있지만요, 이 안에 담긴 시그널은 명확하게 방향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차트를 보면은 처음에 눈에 들어온 것은 아주 명확한 돌파 흐름입니다. 오랫동안 눌려있었던 하락 추세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XRP가 마치 묶여있었던 바줄을 끊고 튀어오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 돌파 자체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시점에서의 급등이라는 점에서 세력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상승의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눈여겨보셔야 될 건 바로 RSI 지표인데요. 현재 RSI가 무려 87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역대급 고점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데, 과매수 구간을 이미 한참 넘어서가지고 이제는 과열 단계예요. 에너지가 팽창하다 못해 과열됐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RSI가 이 수준까지 올라왔던 시점이 몇 번 있었지만요, 대부분 그 직후에는 눌림,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 상승의 끝은 아니더라도 속도 조절 자체가 필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이번에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간은 4,800원에서 4,950원 사이입니다.
과거 당시 고점과 수평 저항이 겹쳐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구간들이 단기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는 포인트로 보셔도 무방하고요. 실제로 캔들의 윗꼬리도 살짝 길어지고 있죠. 시장의 망설임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또 반대로 지지선 구간은 3,950원 부근입니다. 이전에 돌파했었던 수평 매물대가 지지로서 저항되는 자리인 거고 10일 이평선도 이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눌림목 매수 구간으로도 유효하고요. 만약에 이 구간까지 조정이 오게 된다면은 그건 하락이 아니라 숨고르기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해요. 상단 저항은 4,800원에서 4,950원 구간. 여기서 강력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5,000원 돌파 기대감이 붙을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그 위로는 사실상 저항이 드문 진공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하는 순간 급등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또 반대로 돌파 실패 시에는 단기 이익 실현 매물들이 몰리면서 빠르게 4,300원, 3,950원 이 지지선까지도 테스트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익절 구간으로 보고 신규 진입보다는 눌림을 기다리는 편이 유리하다. 저희가 이전 영상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3,950원 근처에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XRP는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중대한 전환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흥분보다 전략 자체가 필요한 상황인 거고 기회는 항상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서 딱 0.236 지점에서 지지를 받은 상태예요. 특히나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래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는 고래가 1.73억 달러 규모의 고래 대규모 이체입니다. 워낙에 큰 금액이 거래소로 움직이다 보니까요. 혹시 이거 매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걸 조금 더 숫자로 들여다보면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XRP 파생상품 거래량이 140% 폭증했고 미결제 약정 OI도 18% 이상 급등했죠.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매도 준비가 아니라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즉 고래들이 단순히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시장에 신호를 던진 다음에 파생해서 포지션을 잡고 흐름을 주도하고자 하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는 거고 실제로 최근에는 크리스 라센 측에서 보유한 XRP 일부가 거래소로 이동했다는 뉴스도 있었지만요. 가격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회복이 됐고 그 이후에 미결제 약정과 거래량 자체가 동시에 뛰었다는 점을 보면요. 숫자만 놓고 보면 시장은 여전히 위를 향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사실상 지금 가장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흔들리는 이유 자체가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아니면 혹시 또 물리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 너무나도 당연한 투자 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시세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항상 구조라는 점. XRP는 지금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법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실제 사용 인프라가 확정이 되고 제도권 자금들이 들어오는 구조적 전환점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럴 때 단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앞의 움직임에 휘둘리기보다는요. 조정이 오더라도 구조 자체가 위로 향하고 있다는 점 여기를 믿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숫자가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시면은 결국에는 소인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구조가 정렬된 상황에서 감정이 아닌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번 사이클의 진짜 수익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XRP는 예전처럼 기대만으로 움직이는 코인이 아니란 점입니다. 실제로 역할이 바뀌고 가격을 받쳐줄 근거가 생기고 이런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시장이 이런 시그널을 줄 때는 무작정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무작정 또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판을 읽으시고 전략적으로 올라오는 타이밍을 잡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XRP는 이런 타이밍 위에 서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XRP의 구조적인 변화부터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실전 대응 전략까지도 전달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서 계속 떠오른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XRP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XRP가 아니라는 거. 예전에는 기대감에 흔들렸었고 호재 하나에 급등했다가 루머 하나에 무너지곤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소송이 끝나고 실제 사용이 늘어나고 제도권 문이 열리고 거기다가 ETF까지도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 코인들이 단순히 기회가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자산으로서 재편되고 있다는 거예요. 차트만 보고 오를까 내릴까 고민하는 시대는 지나갔고요. 이제는 구조를 보고 올라타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결국에 시장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은 남들보다 빠르게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먼저 읽고 구조에 올라탄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그게 그 시작이었지 이렇게 말하게 될 그 시점일 수도 있는 거고 오늘도 흐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점 리플 XRP에 더해가지고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이죠. 특히 요즘 시장 뉴스 보면은 온통 다 이더리움 얘기뿐입니다. 근데 가격이 그냥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역할이 현재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디파이 인프라 토큰이 아니라 월가의 기관들 눈에는 국제 대체 안전자산으로서 보이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단순 분석이 아니라 실제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관련된 핵심 법안 3개가 동시에 통과가 됐죠. 한 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 그리고 세 번째로 CBDC 발행 금지 법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규제가 생긴다는 수준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합법적인 제도권 산업으로 공식 진입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 자산이 바로 이더리움인 거고, 나스닥 상장사 샤프링크 측에서는 최근에 1억 달러가 넘는 이더리움을 하루 만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위해 가지고 보통주 발행 한도를 10억에서 60억 달러까지 늘려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회사 자산 중의 일부를 이더리움으로서 장기 보유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기관 ETF들도 무려 10일 연속 현재 이더리움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17일 하루만 해도 8천억이 넘는 돈이 유입이 됐고요. 단순하게 투자용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담보, 실물자산 토큰이나 RWA, 금융 인프라 토큰, 즉 이더리움이 금처럼 안전자산으로 재포지셔닝이 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물 투자 매매가 좋다 나쁘다를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시장이 좋아도 손실이 날 수가 있고 시장이 안 좋아도 손실이 날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거는 나의 투자금 전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업비트 현물 매매만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투자 운영 자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매수한 XRP가 잠깐 하락을 하더라도 평소에 분할 매수라거나 물타기 전략 으로 천천히 대응을 해나가다 보면은 결국 지금처럼 회복의 구간, 상승의 기회를 다시 맞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물 매매하다가 청산을 당해버리면요, 그건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오직 현물 매매만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들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이 투자 시장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삶의 1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업비트 켜고 자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업비트 시세 확인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자주 본다고 해가지고 XRP가 빨리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정보방에서 드리는 타점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단기 고점의 일부 매도 목표가를 걸어두면서 현금 비중은 단기 조정에 대비해서 단기 저점에 배치해두는 거, 그게 여유 있는 매매 습관인 거예요. 절대로 몰빵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 없는 돈 끌어다가 쓰는 영끌 매매 하지 마세요. 항상 여유를 가지시고 시장의 흐름들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미래를 보는 매매 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익이 났을 때는 절대로 망설이지 마세요. 실현 가능한 수익들은 반드시 챙길 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구독자분들이 후회 없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내 삶도 내 계좌도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 매도 타점 관련해가지고 1차 매도가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었지만요, 일부러 매도가를 낮게 잡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더 낮은 가격에 XRP를 다시 담기 위해서인 거고, 최근 리플 전용방에서도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안내드렸죠.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걸 들으시면서 내 투자에 적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10일 저는 단기 고점으로 보이는 3,950원의 일부 비중만 목표 타점으로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그 가격에 도달을 하면서 일부 비중이 수익이 실현이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기 고점을 잡았으면 반드시 세트로 단기 저점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 단기 저점으로서 3,850원을 지정을 해놓으면서 조급하게 매수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로 원칙이 있는 매매인 거고, 그리고 7월 15일 예상했던 3,850원의 매수가 체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전체 비중을 다 넣는 게 아니라요,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수하고 남은 현금은 2차 저점 타점에 걸어두면서 기다리는 전략을 취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에 투자 원리는 딱 한 개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고, 그것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끝까지 들고 있으면 좋겠지만요, 투자 시장은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매수도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고 누군가가 흔들릴 때 먼저 움직이는 습관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못 팔아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부라도 수익을 챙기고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누군가의 감정으로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 휘둘릴지 아니면 준비된 전략으로서 대응할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